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구쌤TV의 민구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체육 수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줬죠. 12반 모든 학생들이 내준 의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수업입니다. 영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 집에서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체육 수업의 주제는 과연 올림픽의 개최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수업을 해봤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질문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올림픽 개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1학년 5반의 박땡현 학생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1학년 9반 김땡일 학생이 준 의견인데요. 사회 간접 자본을 개발할 수 있다. 평창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열렸듯이 교통의 발달, 그 다음에 또 초고속 통신망, 와이파이, 다양한 인프라를 개선해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학년 12반에 우리 서땡평 학생은 지금 이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올림픽 개최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개최지가 가장 얻게 되는 큰 이득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자, 먼저 1학년 12반의 정땡우 학생은 관광산업이 큰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올림픽으로 인한 평창의 10년간의 관광 수입이 43조 8천억 원이나 될 것으로 정부가 예측을 했다. 실제적으로 저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1학년 1반의 이땡 범학생은요, 기본적으로 관광 수입 이외에도 부가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라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과연 영상에 나온 대로 우리의 평창 올림픽이 과연 흑자였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째로 정부 입맛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는 고무줄 평창 올림픽의 경제 효과. 결국 경제 효과라는 것은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입장의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평창 올림픽이 과연 정말 흑자일까? 마찬가지로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통해서는 흑자로 마감한 올림픽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올림픽 개최 후에 평창에 연간 1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1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경제 효과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긍정적인 최고의 추정치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이었는데요. 영상에 나타난 이탈리아의 봅슬레이장이나 스키점프대를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1학년 10반의 황땡석 학생은요, 독특한 광경을 볼 수 있게 한다. 사실 여러분들이 세 번째 질문은 거의 비슷한 의견을 줬는데요.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스키장으로 만들자. 봅슬레이장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관광산업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하자.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흥미로운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1학년 5반의 이땡민 학생이 준 의견인데요. 자,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공연장이나 축구장 같은 곳으로 자주 쓰면 좋을 것 같다. K리그의 강원도를 연고지로 하는 강원FC가 지금 사진에 나타난 것처럼 스키점프대 아래에다가 경기장을 만들어서 홈 경기를 개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장이고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은 흥미로울 수 있었는데요. 만약 우리가 사는 도시에 올림픽을 개최한다면 찬성이냐 반대냐 2가지 중 하나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먼저 찬성하는 쪽 의견 2명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학년 12반의 정땡환 학생. 실제로 서울의 잠실에서 올림픽을 개최했던 적이 있죠.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내가 직접 올림픽을 가서 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찬성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학년 11반의 장땡환 학생인데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방문할 것이고 다른 문화권을 존중하는 마음, 또 존중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는 아주 좋은 의견을 내줬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반대하는 의견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3학년 2반의 98번. 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선생님이 이 수업을 1학년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 한 반에 한 30명씩 되는데 98번이 있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쨌든 좋은 의견을 줬습니다. 자,
자, 이 조땡준 학생, 난 반대한다. 먼지라든지 공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난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자, 1학년 10반의 이땡원 학생은요, 우리가 88년도 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서 다시 한번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본인이 평창에 가봤을 때 지역 교통이 마비가 되고 혼잡스러웠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의견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4가지 질문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다 반영을 하고 다 올려주고 싶지만 너무 방대한 이야기 될 것이고, 대신에 다양한 학생들의 좋은 의견을 소개해주면서 자신만의 가치관도 형성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올림픽 개최가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신만의 또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밌고 그리고 좀 더 짧게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수업 잘 따라줘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